오랜만에 돌아온 뮤지컬 틱틱붐.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7연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작품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뮤지컬 틱틱붐의 주인공 존은 뮤지컬 공연을 만들고 싶은 젊은 예술가입니다. 1990년 뉴욕, 특히나 소호 지역에서 룸메이트 마이클 그리고 여자친구 수잔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청년이죠. 그는 이제 30살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30, 그것도 아주 꽉 찬 30. 뭔가 30이 되면 대단한 업적 같은 걸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백수랑 크게 다를 것 없는 예술가 지망생 정도인 상황이죠. 때문에 그의 내면에는 불안감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틱틱거리면서 시계가 흐르는 것 같은 소리.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는 붐! 하고 폭발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만 같죠. 이 이야기는 작품의 작곡가 겸 극작가인 조나단 라슨의 경험을 녹여낸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뮤지컬계의 유망주였던 라슨과 관련한 소소한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조나단 라슨은 포스트 손더햄 세대의 대표 창작자입니다. 손더햄과 비슷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면서도 록 음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 예술가죠. 이런 특성 때문에 작품은 손더햄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히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브로드웨이 뮤지컬계의 전설 스티븐 손드하임. 본 작품 속에서는 그가 작사가로 데뷔했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대한 언급이 가사에 녹아드는 것은 물론 뮤지컬 조지와 함께 일요일 공원에서의 대표 넘버 썬데이의 오마주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록 음악에 대해 논할 때 최초의 록 뮤지컬로 뽑히는 뮤지컬 헤어에 대한 언급도 인상적입니다. 라슨의 또 다른 대표작 렌트가 떠오르는 대사들도 계속해서 귀에 꽂히고 있죠. 오즈의 마법사가 연상되는 지점들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뮤지컬 틱틱붐은 뮤지컬 창작자였던 조나단 라슨의 이야기를 담아낸 만큼 뮤지컬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넓을수록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조나단 라슨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만큼 그의 작품 세계는 청춘의 고민을 그대로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라슨이 포착한 청춘의 방황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이야기, 그리고 주제의식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작품 속 존의 상황을 지켜보면 어딘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불안감은 차오르는 상황. 긴 시간 동안 집중했던 작품 슈퍼비아의 워크숍 공연을 앞두고 존의 곁에는 소소한 갈등들이 이어져요. 현실과 타협하고 마케팅 일을 하는 마이클은 BMW와 고급 주택을 손에 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어려운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여자친구 수잔과의 말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죠. 진상들이나 상대하는 식당 웨이터 일은 진절머리가 나는데 마이클의 도움으로 번듯한 회사의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해봤지만 사회의 낙오자 취급이나 당하기 일쑤죠. 이렇게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존 그리고 관객들의 내면에 서서히 쌓여가기 시작해요. 그래도 긴 시간 집중했던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모든 긴장이 풀리고 멋진 어른의 성공을 누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나 차가운 현실은 이번에도 젊은 예술가에게 쓰디쓴 좌절을 선물해줍니다. 이 시점에서 청춘의 막바지에 서 있던 존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이 에이즈 때문에 오래 살 수 없다는 비보를 듣게 되죠. 길고 길었던 내면의 긴장감이 폭발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뮤지컬 틱틱붐은 청춘의 방황 그리고 불안감을 끊임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꿈과 타협하고 희망을 접어둔 채 살아가는 삶이 나름 그럴듯하다는 것도 함께 제시하죠. 심지어는 커다란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본 공연의 이야기는 결국 꿈을 추구하는 젊은이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존의 우상이었던 손드하임의 음성 메시지, 그리고 곁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덕분에 그가 다시금 용기를 찾아냈거든요. 덕분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을 택하고 행동하기를 응원하는 작품의 결말이 정말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꿈을 잃고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서 스티븐 손드하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었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컨셉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불리기도 합니다.
컨셉 뮤지컬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이야기, 연출, 음악 등이 작품을 관통하는 컨셉을 중심으로 함께 묶여 있다는 점인데요. 동시에 무대 세트의 경우 그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 직관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이번에 올라온 틱틱붐 공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뮤지컬 틱틱붐의 무대를 처음 보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공사장처럼 계단과 바닥, 철근 등 그 구조가 훤히 드러나는 세트가 중앙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작품은 이 세트를 회전하고 층을 이동하며 때로는 특정 지점을 펼쳐 연출을 이어나갑니다. 좋게 말하면 실험적이면서 독창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불친절하고 직관성이 떨어지는 연출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무대 세트 자체가 존의 내면을 잘 구현했다고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탄탄하게 기반을 쌓아둔 형태지만 현실적으로 이뤄둔 것이 없어서 빈 것처럼 느껴지죠. 어딘가 차갑고 위태로운 것 같은 인상도 있어 약간이지만 묘한 긴장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친절하게만 다가올 수 있는 무대 구성이 LED 스크린을 활용한 연출 덕분에 멋지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직관성이 크게 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에서 옥상으로의 이동 과정, 멋지게 꾸며진 마이클의 집, 화려한 타임스퀘어 거리 등이 펼쳐지죠. 때로는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스크린 위에 올리기 때문에 그 감정선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컨셉 뮤지컬의 특성이 지금 시대의 기술과 만나며 긍정적인 보완 효과를 얻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본 공연은 5명의 앙상블 배우, 그리고 3명의 중심 배우로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존, 수잔, 그리고 마이클이죠. 무대에서 퇴장하지 않는 존은 물론 수많은 멀티 역할을 소화하는 수잔과 마이클 역할 배우들의 열연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해준, 김수아, 양희준 배우 조합으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3명의 배우 모두 커리어를 착실하게 쌓고 있는 완성형 루키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공연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정말 연기와 노래를 잘하는 배우분들이라고 느꼈습니다. 먼저 이해준 배우의 경우 표현 그대로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예술가에게 느껴질 것 같은 흥과 유머, 이룬 것이 없다는 불안감, 좋아하는 이들을 잃게 되었을 때의 좌절감 등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을 정말 너무나 잘 전달했습니다. 특히나 존의 감정이 폭발하는 넘버 Y에서 그 연기력이 폭발했던 것 같네요. 김수아 배우와 양희준 배우의 경우 정말 다양한 멀티 배역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캐릭터의 이미지도 겹치지 않고 각양각색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잘 보이는 포인트였어요. 더불어 퀵체인지 장면도 정말 많은 편인데 앙상블 배우들과 함께 합을 참 많이 맞췄다는 것이 단번에 느껴졌던 것 같아요. 조나단 라슨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빛나는 루키였다면 이들 배우진은 한국 뮤지컬에 빛나는 현재 그리고 미래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네요. 요약하자면 뮤지컬 틱틱붐은 30을 앞두고 방황하고 있는 청춘의 심리를 잘 녹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존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혼란과 불안감이 차오르지만 끝내 용기와 희망으로 그것을 바꿔내는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젊은 청년 세대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는 뮤지컬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뮤지컬 틱틱붐에 대한 제 평점은 9점입니다. 앞서 LED 스크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스크린이 종종 오류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불안 요소로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공연이 거듭될수록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라슨의 청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한 줄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본 공연을 감상하는데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는 황석희 번역가가 번역에 참여했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빠른 템포에 정신없는 가사가 쏟아지는 넘버 테라피에서 보컬 번역의 매력이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토록 재능 있는 조나단 라슨의 이른 죽음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다만 라슨의 청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청년들을 통해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춘들의 열망과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을 보고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많은 청춘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